네, 오늘은 지난번에 공지한 사항 아마 잘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5주차 마지막에 또 하나 올려가지고 5주차 공지사항이라고 해서 하나 올렸습니다. 그걸 잘 보셨었고, 제가 거기에서도 올리고 또 우리 각 강의실 선택한 후에 보면 그 학습 활동 관리 있죠? 학습 활동 관리 안에 보시면 과제 관리라고 있습니다. 과제 관리에 대해서 그쪽으로 또 올리고 세 번, 네 번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못 들었다, 어디에 있느냐 이런 소리는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뭐 또 기타 여러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런 거는 이제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하시라고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8장 마리나 리조트입니다. 지난주 7장까지 해서 워터파크 물속에서 놀았습니다. 물 위에서 육지에서 물에서 놀았는데 마리나에 대해서 이번 시간 마리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나가 뜬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마리나 해상에서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확한 통상적인 개념은 없습니다. 개념은 없고 이런 형태로 나간다. 지금 일반적인 모던 타입 프레저 보트를 위한 외곽 시설, 뭐죠? 계류 시설. 잠깐만요. 예. 계류시설, 수역시설, 구비한 마리나로서 보팅, 그 시설의 종합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교재 279페이지를 보시면, 그렇죠. 마리나 개념 리조트, 모든 타입의 프레저 보트를 위한 외곽 시설, 계류 시설, 수역 시설을 구비한 것으로 보팅, 수역, 유격 시설의 종합체에 대한 시설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들이 소비자가 찾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해양 레크레이션 시설 역시 수요가 점진적으로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상 및 레크레이션 중심으로 마리나 리조트 물놀이를 하고 집에 오기가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마리나 리조트에 대한 국민의 관심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관심이 증가되고 나니까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양 레저, 레크레이션 다양화돼서 해수욕, 이전에 뭐 해수욕, 선탠, 낚시, 해상 유람 이런 전통적인 것밖에는 없었다. 이런 전통적인 것밖에 없었는데 이에 비해서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하다가 보니까 뭐 셀링 요트, 이 하나쯤 모터 요트, 셀링 요트나 모터 요트 또는 수상 오토바이, 수상 스키 이거 정도는 하나씩 아마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있지 않겠나. 굳이 없으면 서핑 정도는 해보지 않으셨겠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해양 레저 활동, 유형 등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 전통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해수욕, 그죠? 선탠, 낚시, 해상 유람 이런 거에서 보트 타기, 요트 타기, 수상 스키, 스킨 다이빙, 낚시, 해저 탐사 등 다양한 해변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전체적인 종합 레저, 레크레이션 시설 또는 지역의 마리나 리조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바다 수영, 그 스킨 다이빙이나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서 잡아오면 불법이 되는데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지 않으면 얼마 못 들어가니까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내려가는 게 한 10m, 12m까지는 내려가서 채취를 하고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 활동을 5월, 6월, 7월, 거의 10월까지 자주 바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동호회 팀들도 이렇게 가서 같이 하루 왼종일 또 놀다가 오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저도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뭐 요트가 없어가지고 저는
오리발만 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죠.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마지막 밑에 279페이지 27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최근 나오죠. 찾으셨죠? 시대적 변화, 즉 결국은 시대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해양 레저 스포츠가 각광받고 사회 환경 초점은 해양 관광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해양 관광 개발.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면 각 조별 과제가 요게 나갈 거다. 요게 나갈 거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 개발 되셨습니까? 이미 힌트 드렸습니다. 별 5개 꾸리시라고 별 5개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사회 환경에 초점을 맞춘 해양관광 개발이고 그래서 해양관광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육지에서 놀게 이제 많이 놀아봤고 하기 때문에 공중에서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하죠. 그리고 바다에서 스킨다이버 또는 이런 지금과 같은 레저 시설들을 즐기고 그럼 하나 힌트를 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육상과 수상을 플러스하면 어떤 것이 나올까? 어떤 종류의 레크레이션이 나올 건가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조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힌트를 드린다면 우리 교재에 있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잠재력 개발 그리고 경제개발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는 부분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특성으로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게 좋을 것인가? 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다음은 두 번째 마리나 리조트 개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리나 리조트 개발 유형은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5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쾌적성 활동형 마리나 두 번째 도시형 문제 해결형 마리나 셋째 휴유지 재생 마리나 네 번째 시장 도입형 마리나 다섯 번째 경기 캠프형 마리나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5개발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쾌적형 활동 마리나는 즉 공간적인 개방성과 낭만이 넘치는 풍광, 자연적 요소를 중시하게 되고 결국은 이 지역 주민 있죠. 주민이나 도시 생활자 그리고 자연과 접하는 장소가 되고 쾌적한 공간 그래서 우리 여기 쾌적성을 주로 합니다. 쾌적성을 하루 갠다.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면 쾌적한 공간형을 조성하는 개발 형태. 결국은 쾌적성 활동형 마리나는 지역 주민 플러스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쾌적형의 실질적인 조율을 두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미국의 실소율 베이 마리나 그죠? 얘는 원래 시애틀 중심으로 개발됐는데 요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요트 환경에서 대단히 큰 혜택을 받은 곳입니다. 이 나라도 우리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1인당 요트 보유율이 제일 높은 곳입니다. 제일 높고 그러다 보니까 마리나 특징으로서 그 본래의 쾌적성 그죠? 우리 여기 쾌적성이 있죠? 쾌적성을 중시하고 있고 이 쾌적성을 중시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도로와 해안 인접하고 있어서 이용자와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마리나와 쾌적
그리고 레스토랑, 수입 잡화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져 활동형 마리나로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두 번째, 도시 문제형 마리나. 도시 문제형 마리나는 어떻게 되나? 즉 다시 말해서 도시 문제형 해결 마리나는 세계 대도시 지역의 주거, 교통, 용지 부족, 물리적 고충뿐만 아니라 범죄, 재해의 대형화, 사회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 노출이 되어 있는, 그리고 도시 중심 공동화 현상,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 형태로 가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앞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에서 여러 범죄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핵심은 뭐냐? 키워드는 뭐냐면 토지, 땅이 모자란다는 거죠. 땅이 모자라기 때문에 땅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땅이 모자라고 집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사람이 살고자 하니까 교통 환경, 산업 입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가 문제가 받고 있으니까 이런 바다를 끼고 바다를 낀 개발 형태를 만들고자 한다. 그랬을 때 미국의 버클리 마리나 여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 수 있다. 도시계획의 일부로 원래 섭지였던 이 지역을 관광계획을 유치한다는 목적으로 마을을 만들고 해안선을 충분히 살려서 개발 초점을 만들었다. 즉 결국은 우리 서해, 그죠? 새만금이죠. 새만금을 바다를 메꾸어 땅을 만드는 이 국책 사업입니다. 지금 몇 년째 10년이 넘죠. 10년 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앞쪽은 매립해서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땅이 실질적인 자원이 부족했던 곳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비슷하게 간다. 즉 결국은 도시 땅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마리나를 보고 있다. 개발 형태를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 휴유지 재생 마리나. 세 번째, 휴유지 재생 마리나는 우리 교재 보시면 되실 겁니다. 역사적으로 도시는 그곳에 입지하는 산업, 해운 등의 도시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황폐해질 때 황폐된 친공간을 보전, 수복 또는 재개발, 새로운 공간 도시로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키워드는 황폐화된 지역을 복원하여 도시 공간 전환 개발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황폐화된 곳, 여러 곳들이 있습니다. 여러 곳들이 있는데 지금 외국 상황으로 보면 호주의 골드코스트에 위치한 생크츄어리 코브 마리나는 호주 쪽에서는 소택지와 같은 저습지 하구를 이용해서 개발된 곳이다. 즉 습지를 개발해 가지고 만든 곳이고 우리 라스베가스도 물 쪽이 아니기 때문에 라스베가스는 약간 끌어오기에는 무리는 있겠지만 사막에 누가 호텔을 지을 줄 알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발상의 역전환을 하면 휴지 재생 마리나를 끌어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1990년도 제1관광지로 손꼽혔는데 이게 또 여러 문제들이 있죠. 330척 규모의 계류 시설과 함께 호주의 제1 마리나 시설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골프장, 플레임 코스, 파인 코스 등 이렇게 이야기해서 얘네들은 한 발 더 나가가지고 골프장까지
그러고 보니까 우리 휴유지 재생 마리나는 아니지만 우리도 휴유지 재생 공간이 있다. 우리 휴유지만 황폐화된 곳 지역을 뽑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쯤일까?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서울에 이 지역을 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연식이 좀 있는 친구들일 것 같은데 어딜까요? 응? 저기 상암, 월드컵 상암, 상암 월드컵 공원 아시죠? 여기가 이전에 뭐였죠? 난지도. 난지도가 뭐였다? 그건 알겠죠? 들어보셨죠? 예,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를 우리도 휴유지, 황폐화된 지역,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고, 지나다니면 코 막고 차로 타고 다니면 창문 닫고 다니던 곳이 지금은 서로 들어가기 못해 안 다니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휴지 재생형 마리나 우리나라도 그래도 휴지 재생을 많이 쓰고 있다. 휴지 재생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시장 도입형 마리나 네 번째 시장 도입형 마리나는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응집력이 있어야 되고 업무 기능을 위해 개발 시장성 확보해야 된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니까 시장성이 확보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을 만들고 그럼으로써 뭐 움직력이 있으니까 식당가, 위락시설,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도시의 활력과 번영을 제고시키는 시장 도입형 개발이다. 이걸 우리가 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요약하면 도시 활력과 번영을 위한 개발 형태, 도시 활력과 위에 휴유재생 마리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비슷한 개념인데 크게 보면 좀 다르죠. 도시 활력. 어차피 얘는 항폐화된 곳을 복원해야 되고 이거는 시장 도입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끔 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의 오션 빌리지 마리나, 사우샘퍼스턴, 터크랜드의 재개발, 여기에 보면 빌리지, 오피스, 주택, 마린숍 등 적견소 등 다양성, 시장성을 목적으로 공간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빌리지를 보시면 시장 도입형 마리나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경기 캠프형 마리나. 기존 마리나의 개발 형태와는 달리 여기서 나오죠. 비영리적 형태로 각종 해양 레저 스포츠 프로그램과 이벤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 체험 교실 등을 통하여 엘리트 선수 잠재 수요 확보, 국가 대표 선수들의 훈련 강화 목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결국은 여기에 키워드는 국제대회 등을 유치할 목적으로 개발하는 형태. 그러니까 여기에는 마리나도 있어야 되고 마리나 플러스 선수 수요가 있어야 되는 게 경기 캠프형이다. 그래서 보시면 마리나 자체는 수익성이 없지만 왜 국제 경기 유치할 목적이니까 자체는 수익성이 없지만 국가 차원에서 국익을 보호하거나 협동 마케팅을 통해 환경정화, 지역사회, 미화된 프로젝트 등을 활용함으로써 공간적 참신성에 부응하고 국가 위상을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는 구상 위상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국내에서 있죠. 수영, 부산의 수영 마리나, 88 요트 경기장, 그리고 여기 김포 아라뱃길, 아라뱃길 쪽에 보면 마리나 공간이 계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곡성, 전남 곡성, 여수 등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도 해양형 마리나가 서울 경기 캠프형 마리나, 해양 마리나 등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더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외국에 보면 중국의 칭다오 요트 국제경기장, 그리고 여기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위해서 경기장이 건설되었다고 그러네요. 제가 죄송하게도 칭다오 요트 경기장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칭다오 맥주는 한 잔 마셔봤는데 칭다오 요트 경기장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마리나 기본시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에서 다 마리나 기본시설은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봐진다. 자, 첫 번째 방파제. 방파제는 파도 억제 및 요트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죠? 자, 그러면 방파제, 얘가 뭐 도깨비에서 나왔던 등대, 그죠? 자, 빨간 등대, 흰 등대 들어온 것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 방파제를 구축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방파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들어오는 공간 그리고 나가는 물길이죠. 물길인데 이게 배들이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고 한쪽으로 살짝 붙어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나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시골에 가면 저희 이모부가 이런 배들, 이 노 젓는 배 있죠. 지금 제가 제 홍대 미대 나왔습니다.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홍대 미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노 있죠. 이렇게 사극에서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팔자로 해서 접고 가는 이 배를 타고 아침에 나갔다가 여기 바다 뭐 주변이죠. 구경하고 다시 들어오는데 여기를 못 들어왔어요. 이게 저는 모르고 이 방파제 가운데를 뭐 하다 보니까 물길에 휩쓸려 가지고 들어왔는데 여기에 가운데가 소용돌이가 일고 있어요. 소용돌이가. 이렇게 나가는 배, 들어오는 배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소용돌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만 들어오면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빨려 나가서 결국은 이쪽 아니면 이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 보니까 손에 물집이 잡혀 있어가지고 손에 물집이 잡혀서 노를 잡지를 못해서 결국은 제가 이쪽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요 가에다가 대고 육지에다가 줄을 묶어 놓고 터벅터벅 걸어서 집에 와서 말씀드리고 이모부가 가서 배를 이렇게 끌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방파제 역할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방파제를 만들기 위해 이 방파제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키워드는 파도 억제 그리고 요트 보호와 가설 비용이 가장 큰 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방파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파제들이 있죠. 이건 안정성을 검토하여 가급적 비용이 적게 들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삼각 지뢰발을 이어 놓으면 이건 왜 이렇게 하는가? 저도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이게 이렇게 되면 서로 이렇게 엉켜 가지고 태풍이 왔을 때 파도가 때렸을 때 밀려나지 않는다. 제가 파도가 왔을 때 이거 보니 얘가 하나가 둘렁둘렁 굴러다닙니다. 빠져나오면 파도가 치면 들어왔다가 쿵 때리고 다시 파도가 빠져나가면 그 정도로 태풍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방파제 만들어야 되고 또 이 방파제에 비해서 이 방파제 이런 계류장 방파제들은 더 방파제의 계구부 연안유 표사 이 흘러내리는 것 등을 유입을 막기 위해서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유리하고 계구부 방향은 향풍 방향 90도 각을 이루는 것 등이 이렇게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방파제의 역할들을 보시면 방파제가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계류시설. 계류시설. 수역 보트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계류시설. 그죠? 자, 방파제를 만들어서 배가 이렇게 접안 붙여서 접안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건 또 좀 다르게 그죠? 이 하나의 요트를 고정시키는 계류시키는 시설들이다. 계류시키는 시설들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은 수역과 보트를 고정시키기 위한 계류시설 등이고 다음 계류시설로서는 방파제, 호환, 장교, 이 부교, 그죠? 이런 부교 등이 있는데 수위의 차이에 대응 수위 차이에 대한 대응성 강장 그리고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한가 여기 다 외부로 큰 파도를 막아주기 때문에 얼마나 안전한가 안전성이죠. 안전성과 편리성 그리고 각종 선박의 형태 이 장비 등을 옮겨 나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교와 장교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들을 보관하는 곳이 바다에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육지에서 배를 끌고 와서 간혹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다 보면 보트를 차 뒤에 묶어서 그죠? 이 견인하는 것처럼 보트를 올려서 차로 해서 끌고 갑니다. 이렇게 차 뒤에 묶어가지고 배를 끌고 가는 거 보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 홍대 미대에 나왔다고 빵빵 네 이렇게 끌고 가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상에도 보관하고 육상 보관은 유성 보트를 인양하여 선착장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아마 나올 겁니다. 예, 284페이지에 보시면 해상 계류장 위에 그림은 해상 계류장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운데 계류장 같이 되어 있고 아래쪽은 육상 계류장에 보관 중인 요트 전경입니다. 보이시죠? 네. 자, 이런 큰 대형 호텔들 건물들을 앞에 두고 있는 바로 들어가서 놓고 바로 건너가서 쉴 수 있는 곳. 뒤에서 따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요즘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거는 여기처럼 보트를 붙이고 바로 여기에 호텔이 있어서 투숙하고 우리로 치면 주차장처럼 지상이나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집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호텔들이 들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세 번째 인양시설입니다. 인양시설의 키워드는 요트를 옮기는 크레인 또는 보트, 리프트 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양시설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수면 보관 경우가 있고 보트를 수리하기 위해서 자 인양시설의 장치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방파제를 만들 때 만들어 와서 크레인으로 이 방파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고 있다. 정리하고 있는 것. 그리고 다음 배가 깔아앉았을 때 끌어올리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세월호 보셨죠? 세월호.
세월호 보셨을 텐데, 세월호 그 큰 배들은 끌어올리는 거는 이 해상 크레인이 3개가 있는 거, 이건 2만 톤인가까지 뭐 끌어올릴 수 있다.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인양 시설에는 크레인, 이런 크레인, 보트 리프트 등이 있습니다. 보트 리프트 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 다음은 수리, 급유 시설입니다. 보트 수리, 연료 공급 시설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큰 배들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이 방법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 방법은 이렇게 배를 끌어올리는 방법과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물속에 리프트라는 건 타는 거죠. 리프트를 집어넣고 배가 옆에서 예인선이 끌고 와서 여기에서 물속에서 얘를 일단 고정을 시키고 이 리프트가 물속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이 대각선 방향이 삐뚤음하겠죠. 그러면 잠수부가 들어가서 이런 각진 것을 여기다가 인풋합니다. 집어넣습니다. 양쪽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이게 쭉 올리고 물을 빼버리는 거죠. 쭉 끌어올리면 얘가 밑에서 하부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결국은 리프트가 상승되기 때문에 이 배는 중심 요게 있기 때문에 양쪽에 요게 들어가서 이 배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중심이 이렇게 묶어지죠. 요 뒤에도 묶여 있고 4군데 5군데 묶습니다. 한쪽에. 그래서 묶어서 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밑에서 끌어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지금 이거와 같은 방법으로 인양을 하는 경우든 수리, 급유시설 등을 합니다. 급유시설 등을 하고 지금 이 화면은 뭐냐면 해상에서 연료 공급을 받는 겁니다. 연료 공급. 바다에 떠 있는 똑같죠? 육상에서 주차장처럼 바다에 배가 쑥 들어와서 얘 호수 연결해 가지고 급유를 받아서 들어갑니다. 급유를 받아서 가지고 나간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급유시설 등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배가 들어왔을 때 이런 경우에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시면 되실 겁니다. 자, 이거는 배가 올라오면 배는 보통 3년에서 5년 주기로 육지로 끄져 올려서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왜? 그래야 배 바닥에 붙어 있는 이 부식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하냐? 그죠? 이거는 이전에는 다 손으로 했고 철솔로서 이 수공으로 했는데 요즘은 다 기계로 쏘아버립니다. 기계로 고압 세차식으로 있죠. 고압 세차는 우리가 물로 하는데 배는 세차를 뭘로 할까요? 배는 세차를 모래로 합니다. 아주 가는 모래를 쏘아버리면 이렇게 쩍이라든지 바다 기생충들이나 해산물들이 이렇게 막 붙어 있죠. 붙어 있는 게 쫙 날아갑니다. 이건 제가 해봐서 압니다. 또 간단하게도 해보고 하는 걸 보기도 하고 제가 이 해군 나왔거든요. 군대에서 제가 타던 배가 술이 들어가면 이렇게 끄집어 올립니다. 끄집어 올려가지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수리해 주는 동안 저희는 휴가를 가죠. 휴가를 가서 재밌게 놀다가 온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뭐 기본적인 시설, 급유 시설과 수리 보셨죠?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 페인트 칠을 3번 합니다. 다음에 부식 방지 또 하나 바르고 그 다음 검은색 바르고 녹색 바르고 또는 빨간색 바르고 그 여러분들이 배를 보시면 요 밑에가 빨갛게 되어 있는 게 부식 방지가 되어 있는 그런 페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는 배를 끄집어 올리고 수리하는 곳까지 했습니다. 수리하는 곳 했으니까 숙박 상업시설, 마리나 숙박 상업시설, 숙박 상업시설로 구별할 수 있다. 숙박시설, 그죠? 숙박시설로서는, 호텔, 별장, 리조트, 그리고 상업시설로서는 예, 숙박시설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호텔, 별장, 리조트 등이 있고, 이렇게 그 다음 보시면 상업시설로서는 레스토랑, 쇼핑센터 등이 있겠죠. 뭐, 이렇게 보시면 리조트 계류되고 있고, 요 옆에 요런 공간들이, 상업시설이고 숙박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이건 바닷가 쪽에 배를 대놓고 요트가 아닌 생계형이죠. 아파트, 숙박시설 뭐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클럽하우스. 클럽하우스는 마리나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센터입니다. 중심센터고 뭐 이해되시죠? 뭐 같이 즐길 수 있고 요트에서 바라보는 공간 등이 있다. 그래서 클럽하우스는 뭐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중심적 활동 시설로서 관리사무소, 뭐 로비, 홀, 휴게시설, 안전구호시설, 감시실, 정보 제공 시설, 타르실, 보관함, 쇼핑시설 등이 갖춰주고 뭐 연회장으로서는 대연회장, 소연회장, 집무실, 휴식 공간 등이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 그죠?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보 교육 기능입니다. 클럽 회원들을 위한 강습회나 정보를 제공하게 있다.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해양성 레저, 레크레이션 등 다양화와 여기에서 해양 레크레이션을 즐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상입니다. 그죠? 해상의 기상 등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파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 등을 교육해야 되고 이런 디지털 세대로서 충분히 받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안전상 불가결한 정보에서부터 이벤트까지 각종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우리가 해양 레저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교육을 단체적으로 받습니다. 단체적으로 받고 그것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클럽 회원들의 정보 제공이 꼭 필요하고 또 정보 공유를 하게 된다. 정보를 공유를 하게 되고 뭐 요트 및 보트 초보 이용자들을 위해 다양한 요트 스쿨이나 강습회, 교육시설 등의 기능 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우리 마리나 리조트의 이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2절은 우리가 마리나 리조트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수상 레포츠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수상 레포츠의 종류와 국내 마리나 리조트 현황까지 같이 묶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지겨울 것 같으면 뭐 수상 레포츠의 종류만 알아보고 그걸 어떻게 또 사용하는가 우리를 또 도와주는 유튜브가 있죠. 유튜브를 한번 보고 하든지 해가지고 제가 따분하지 않게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